민법총리에서 민사특별법원하고 민법총칙까지 끝내야 진도가 끝나요. 그죠? 양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민사특별법하고 민법총칙은 다 풀지는 않고요. 대표적인 문제를 골라서 풀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오는데요. 일단 157페이지 1번은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봐야 되겠죠. 1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임차주택이 미등인 경우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거용 건물 주택이라면 미등기든 무허가든 당연히 적용을 해줍니다. 2번 임차주택이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해요.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다는 말은 하룻밤 잔 거죠. 그죠? 펜션 아니면 요새 보면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주택을 며칠간 빌리는 거 있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6번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다는 말은 뭐 앞에 붙던 뭐예요? 주거용 건물이라는 얘기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고요. 1번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였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에요. 상관없죠. 뭐 소유자가 아니든 간에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졌다면 주택 임차인으로서 보호돼야 되겠죠. 따라서 기억, 디귿, 리을에서 3번이 답입니다. 문제가 좀 별로네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7번 163페이지 7번입니다. 자, 28회면 작년도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 보시면 약간 머리가 좀 그늘져지죠. 그죠?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어 우리는. 보시면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의 X주택을 이런 거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옆에다 메모하는 거죠. 아, 을 앞에 뭐가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구나. 그죠?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임차하여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뭘 취득했어요?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 인도받았고 주민등록도 했고 무엇도요? 확정일자도 갖췄죠. 그 정의 X주택을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수부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서 세 번째 정합으로 뭐가 설정이 됐죠? 저당권이 설정됐고 뭐가 이루어졌어요? 경매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정 소멸하죠. 주택임차권은요. 소멸되겠죠? 그죠? 소멸되겠죠? 소멸되겠죠? 왜 그래? 아, 나 진짜. 누구하고 비교한다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이게 왜 안 떠올라요? 그죠? 무조건 소멸한다. 그 다음에, 등기된 권리는 등기된 시점. 확정일자 임차권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결정되니까 1순위가 누구예요? 을. 2순위가 누구예요? 갑. 3순위가 뭐죠? 정으로 배당을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1번 을의 저당권을 소멸한다. 이게 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알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제가 자꾸 그 경매할 때 뭐 당했어요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이런 거 해봐야 문제 풀 때 뭐예요? 도움이 안 돼. 나머지 것들 볼까요? 2번 무가 임대인의 병해지를 승계한다고요? X죠. 왜요? 갑의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동의하시죠? 그죠?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는다. X죠. 1순위가 누구예요? 을. 2순위가 누구예요? 갑이니까. 갑이 을보다 우선한다. X입니다. 그죠? 4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X죠.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요. 5번 정이 갑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다. X죠. 갑이 뭐죠? 2순위고 정이 뭐죠? 3순위예요.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거 가지고
지문이 뭐죠? 어렵게 나올 뿐이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그죠? 솔직히 아까 우리가 수업할 때 좀 어렵게 한다고 얘가 대학 육군은 뭐죠? 요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건 어렵게 하려고 그런 거고 이 정도면 어떻게 문제 풀어야 돼? 아싸 수업 시간에 한국어하고 딱 맞춰야 되는데 이걸 딱 틀리고 오면 뭐냐? 환장하겠어 그냥. 뭐 때려주고 싶어 진짜.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8번도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끝이에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보거나 그런 판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판례 의미 없어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적용 범위하고 경매가 됐을 때 이 주택임차인의 뭐죠? 그 대우. 이 정도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먼저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167페이지에 5번을 풀어볼 거예요. 5번. 자, 일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죠. 다시 말하면 환산 보증금이 서울의 경우에 얼마를 넘으면 안 돼요? 6억 얼마죠? 6억 5천인가요? 이거 개정됐죠? 6억 7천을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갑자기 이번에 개정된 거라서 떠오르지 않네. 6억 7천 맞죠? 얼마요? 6억 천이요? 6억 천 죄송합니다. 6억 천입니까? 6억 천이요, 그죠? 자, 6억 천이에요, 그죠? 자, 6억 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뭐가 적용돼요? 민법이 적용돼야 돼,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6억 천은 원칙적으로 뭐죠? 민법을 적용해 준다. 다만 예외적으로 6억 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해 주는 게 있어요. 첫째,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무엇은 인정해 주냐면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사업자 등록하면 뭐만 인정해 줄 뿐이에요? 대항력만 인정해 줄 뿐이지 우선 변제권은 뭐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년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은 뭐 합니까? 인정을 해줍니다. 뭘 초과하더라도요? 6억 천을 초과하더라도요. 다만 최단 기간은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은 뭐 하잖아요? 보장해주지 않아요. 세 번째, 2기가 아니라 3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적용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권리금에 관한 보호 규정은 뭘 해주냐면 적용을 해줍니다. 보호 규정은 뭐죠? 적용을 해줘요. 뭘요? 6억 1천을 초과되더라도 이게 작년도 문제인데 그 5 해가지고 제28의 변형이죠. 왜 변형했겠어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뭐죠? 변형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개정됐으니까. 그럼 보자고요. 갑이 2017년 2월 10일 을소유 X상가 건물 을로부터 보증금 얼마예요? 7억이죠. 7억의 임차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틀린 겁니다. 일단 초과됐으니까 원칙적으로 뭐가 적용돼요? 민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답은 뭐죠? 5번이죠. X 건물의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X자. 뭐만 인정해 줄 뿐이에요? 대항력만 인정해 줄 뿐이고 뭐는 인정해 주진 않아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뭐죠?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확실하게 뭐죠? 기억해 두셔야 되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학력을 인정한다고만 하고 넘어가. 근데 문제는 고시와야 돼요. 아,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구나. 별 의미가 없겠네. 이렇게 곱씹어야죠. 왜냐하면 어차피 1순위는 다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사람이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 뭘 인정해 줘야 돼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줘야 되고 대항력을 인정해 줘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결국 뭐예요? 국민을 뭐죠? 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그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특별히 뭐 볼만한 건 없는데 그 4번 문제 보시면 권리금 보호 규정입니다. 권리금 보호죠. 일단 권리금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의 청구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냐면 3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문제 읽어볼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 4번 문제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고 있냐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일단 이것도 어차피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총 6문제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일단 2문제만 풀어볼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169페이지 2번 문제 풀어보죠. 2번 문제. 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점.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는 점. 여기 아주 시험에 잘 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여도 상관은 없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뭐여야 됩니까? 구분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러면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금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을 보시면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에 결의하여 선출한다. X죠.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구분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또 3번도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틀린 것은 1번.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X. 관리인은 뭐일 필요 없습니까?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71페이지 오시면 6번 문제가 나와요. 자, 의결 정족수가 박스로 정리되어 있죠. 그죠? 자, 한번 보자고요. 박스. 자, 통상의 집회결인데요. 가반수의 찬성입니다. 관리행위나 관리인의 선임행위나 규약복원자의 결정이나 위반행위의 정지 청구는 과반수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4번입니다.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정지를 청구하려면 뭐죠? 통상의 집회결이 가반수의 찬성만으로도 정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행위의 정지 청구는 뭐라고요? 가반수입니다. 그 다음에 4분의 3을 요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3분의 1은 없어요. 뭐는 없다고요? 3분의 2. 그래서 문제 어떻게 만들어요?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뭐예요? X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특징 보시면 아시겠고. 4분의 3에서
1. 공용 부분의 변경행위는 원칙이 4분의 3. 구분 소유자의 사용 금지 청구나 3번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는 뭐죠?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사용 금지나 경매 청구는 4분의 3이고 행위의 정지 청구는 과반수입니다. 그 다음에 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하는 것도 4분의 3. 의무 위반자가 점유자, 세입자인 경우에 대한 인도 청구도 뭐죠? 4분의 4입니다. 그 다음에 5분의 4죠? 재건축 결의는 뭐죠? 5분의 4. 멸실된 공용분의 복구 결의인데 건물 가격 2분의 1을 초과하면 이때는 뭐죠? 5분의 4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추가할 것은 뭐냐면 전원의 동의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게 있어요. 첫째, 소집 절차의 생략입니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자 할 때는 구분 소유자 뭐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공용 폐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공용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치원으로 분양하고 싶어요. 그러면 분양 못합니다. 일단 뭘 해야 되냐면 공용을 폐지해 가지고 전유 부분으로 바꿔야지만 뭐 할 수 있냐면 분양할 수가 있는데 공용을 폐지할 때도 구분 소유자 뭐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네? 공용 폐지가요? 전혀 다르죠. 공용을 폐지한다는 말은 전유 부분으로 바꾼다고요. 공용 부분을 변경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변경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노인정을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관리사무소로 만들려고 해요. 그럼 뭐죠? 공용 부분의 변경인 거죠. 그죠? 근데 공용 폐지는 아예 뭐죠? 공용 부분이 아니라 뭐를 전유부로 만드는 거니까 우길정족수가 다른 거예요. 그죠? 6번의 답은 뭐죠?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 1번 재건축 결의가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가등기 담보법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요. 일단 가등기 담보법에 대해서 전형적인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볼 건데 두 문제 풀어볼까요? 2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에 을 소유 부동산 시가 3억 원에 가등기를 하였다. 을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간단합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첫째, 실행 통지를 하고요. 2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요 2달 기다리는 기간을 우리가 뭐죠? 청산 기간이라고 하고 2달 기다렸는데도 돈을 안 갚으면 이때는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동시이행관계로서 교부받아서 자기 앞으로 뭐 하면 되는 거죠? 본등기를 하면 된다. 따라서 변제기가 지난 후에 실행통지라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래야 뭘 할 수 있죠? 본등기를 할 수가 있으므로. 1번 갑은 청산금의 평가액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뭐죠? 실행통지죠. 다시 말하면 실행통지할 때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뭐 하게 돼요? 통지해 주게 되고요. 2번 갑은 을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갑은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X입니다. 다툴 수는 없고요. 3번 을이 갑의 통지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할 수 있다. 물론 맞겠죠.
4번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행 통지하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해야 본등기할 수 있다는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할 뭐죠? 강행 규정인 거죠. 5번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 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산금을 계산할 때는 목적물의 가액에서 가등기 담보자가 받을 자신의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면 되는데 이 목적물의 가액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평가해도 뭐죠?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근데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평가한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럴 때 돈 달라고 떼쓸 수는 없고요. 등기 못해 그냥 짜자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는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5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을의 갑이 통지한 청산금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 문제는 빠져있지만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후순위 저당권자죠. 이러한 실행 통지를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또 누구한테 통지해 줘야 되죠? 후순위 권리자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주는데 얘는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 수액 가지고 뭐 할 수는 없어요? 다툴 수는 없죠. 얘는 다툴 수는 없고 다만 청산금이 마음에 안 든다면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에 뭐 할 수 있죠?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경매를 청구하고자 할 때 굳이 아직 돈 받을 때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덧붙이면 이 가담법의 전부인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가 굉장히 그늘진가요? 7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77페이지 7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빌려준 3절에 들어갔죠.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X토지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X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니죠?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금 갚으면서 담보 말소해주면 돈 못 갚는데 짜샤라고 해봤자 아가씨가 뭐죠? 콧방귀도 안 낀다. 1번은 뭐죠? X죠. 2번 갑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맞죠? 요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고요. 만약에 청산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미 뭘 했어요? 본등기를 했다면 그 본등기는 강행복귀 위반이니까 뭐죠? 무효입니다. 다시 한번요. 실행 통지하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해야 된다. 요 내용은 뭐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답은 2번이고. 3번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 4번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병이 누굽니까?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언제? 청산기간 내. 그죠?
청산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4번은 뭐죠? X가 되죠.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입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무엇도 소멸합니까?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됩니다. 가등기 담보권도 기본적으로 뭐죠? 저당권이거든요.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 옳은 것은 뭐죠? 2번이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수업 시간에 제가 사례를 들면 좀 복잡해요. 왜 복잡한 거죠? 모든 것을 다 담기 위해서. 그죠? 선순위 권리자도 나오고 후순위 나오고 막 다 넣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충분히 다 뭐죠? 풀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일단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 신탁을 금지하고 있고요.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한 장을 딱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다 뭐예요?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죠? 부동산 실명법은 뭐가 나온다고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사례를 가지고 뭐죠?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첫 번째 사례로서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3번 문제.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런 얘기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명의수탁자인 을이 매도인인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졌죠?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명의수탁자인 을이 뭐까지 했죠? 매매 계약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뭐죠?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하고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일단 결론은 갑과 을 간의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고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매도인이 선이라면 명의 신탁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 수탁자인 을이 무엇을 취득할 수도 있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이 결론입니다. 그럼 보자고요. 그 다음 계속 볼게요. 등기한 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 신탁했더라도 뭐죠? 적용을 하고 2번, 니은번 갑과 을이 묵시적 명의 신탁 약정을 했더라도 뭐죠? 적용을 하고 또 디귿번 을명의 등기가 가등기용 경우에도 뭐죠? 적용을 하니까 답은 뭐죠? 5번이고 괜히 풀어봤네. 그죠? 4번입니다. 갑은 2014년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소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요건 좀 이따 또 볼 거고요. 시간을 좀. 자, 4번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3자가 명의신탁으로 합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매도인인 병에서 명의수탁자인 을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걸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모르고 등기도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는 상태다. 아직도 그죠? 동의하시죠? 주의하실 것은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는요? 채권은 있다. 그럼 보죠. 1번 을이 X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X. 누가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입니다. 2번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2번과 3번은 X예요. 왜냐하면 갑과 을 간의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어요. 4번 병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병은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말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라고 하니까 4번은 뭐죠? 맞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부부라면 명의신탁이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부는 법률 혼만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5번 만약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갑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도 똑같은 3자간 명의신탁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안 풀어볼 거고 넘겨보시면 계약명의신탁이 나와야 되는데 7번을 풀어보면 되겠네요. 7번. 자, 다시 요겁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에서 쟁점이 되는 건 일단 두 가지예요. 7번. 2015년 갑은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었다. 갑과 약정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다음 설명이 옳은 거죠. 그럼 여기서 갑이 을에게 매수 자금을 제공했다. 뭐 한 거죠? 위임을 한 거죠. 그럼 일단 생각해 볼 것은 매도인이 뭐예요? 선이니까. 그죠? 선이니까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고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고. 위임을 하면서 뭘 줬죠? 매매 대금을 줬죠? 기억나시죠?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죠. 1번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X. X토지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입니다. 2번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 유효하다. X입니다. 갑은 소유권이 없고요. 갑이 소유권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3번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정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X토지를 이전해 준 경우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이걸 또다시 뭐죠? 3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친구인 정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을에서 정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건 일종의 뭐죠? 3자간 명의신탁이죠. 약정도 무효고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아직도 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뭐죠? X죠. 4번 만약 을이 아들이라면 갑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X입니다. 부부 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지만 아들 간의 명의신탁은 여전히 무효입니다. 5번 만약 을과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차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제3자가 한 등기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뭔 개소리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 아는 병이
매매 계약에 따른 효과를 직접 갑에게 시킬. 다시 말하면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효과만 을에게 뭐죠? 기속시키기로 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제 이거는 뭐에 불과한 거죠? 삼자간 명예신탁이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그만 풀어보죠. 그죠? 자, 이제 민법 총칙으로 갈 겁니다. 민법 총칙. 민법 총칙은 대표 문제만 풀어볼 겁니다. 민법 총칙 대표 문제만 풀어볼 건데 또 너무 오랫동안 하면 또 얼굴이 까매질 수도 있기 때문에 5분만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